안녕하세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청각언어 치료학과에서 어음인지, 보청기 관련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이경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난청인의 효과적인 TV 시청 방법입니다. 효과적인 TV 시청 방법은 FM 또는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TV 음향을 이어폰 또는 보청기에 직접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난청인 또는 모든 보청기에 FM 또는 블루투스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FM과 블루투스 또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난청인 또는 보청기 사용자가 효과적으로 TV를 시청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감각신경성 난청인의 어음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청각 경로 중 달팽이관 이후의 문제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 중에서 달팽이관 내 유모세포의 손상은 청력 역치가 증가하고 역동 범위가 좁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달팽이관 이후에 종합적인 문제로 인해 주파수 및 시간 해상도의 저하로 인해 단어 인지도가 저하되며 특히 잡음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 중에서 증가한 청력 역치 및 좁은 역동 범위는 비선형적인 증폭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불행하게도 저하된 단어 인지도를 정상에 가깝게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청력 검사기의 쾌적 레벨 그리고 보청기 착용 후 보통 크기의 대화음 레벨을 제시했을 때의 단어 인지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헤드폰 착용 시 쾌적 레벨이라는 것은 난청인이 듣기에 편한 강도로 조절, 즉 증폭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보청기 착용 후 보통 크기의 대화음 레벨을 제시했다는 것은 대화음 레벨을 듣기에 편한 레벨, 즉 쾌적 레벨로 증폭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고막 이후 헤드폰과 보청기에서 나온 소리는 같은 경로를 통해 청각 피질에 전달됩니다. 고 앤 리의 연구를 살펴보면 중도 이상의 난청군에서 청력 검사기의 헤드폰과 보청기 착용 후의 단어 인지도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며 개인차가 컸습니다. 이 결과의 의미는 보청기를 착용했다고 해서 단어 인지도가 헤드폰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파수 반응 곡선의 조절, 채널의 효과가 보청기 착용 후 어음의 인지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청기 착용 후 일반적인 어음과 TV에서 나오는 어음의 인지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론을 적용했을 때 같은 환경에서 일반적인 대화음과 TV의 어음을 같은 크기로 듣는다면 어음 인지도는 아마도 두 가지 청취 방법에서 비슷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소음 또는 잔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블루투스 또는 FM을 사용해도 마찬가지 결과일 것입니다. 결국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난청인의 기본적인 어음인지 능력 이상으로 TV 소리를 잘 듣게 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쯤에서 어떤 분은 효과적인 TV 청취에 대해서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TV 소리 청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겠습니다. TV 소리 청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난청, 보청기, 청취 환경, 음향기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TV 소리 청취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난청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고 난청인 또는 보청기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보청기, 청취 환경, 음향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과적인 TV 소리 청취를 위한 보청기의 이득 조절입니다. 이득 조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2kHz 이상의
고주파수 대역의 이득을 너무 낮게 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용한 방인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는 항상 소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주파수의 이득이 낮으면 자음의 인지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TV의 경우 고주파수 대역의 이득이 낮으면 저음을 강조하는 스피커의 특성 때문에 TV 소리의 인지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조 에덜의 연구에서도 보청기 착용 경험자들이 착용하는 보청기의 고주파수 대역의 이득을 높이면 소음 하에서의 단어 인지도가 상승한다고 보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소음과 잔향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소음과 잔향을 피하기 위해서는 블루투스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블루투스 기능이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청취 환경을 조절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창문을 닫아서 외부 소음을 차단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설거지를 멈추거나 냉난방기 등의 소음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세 번째, 거실이 넓은 경우는 가구 등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울려서 들리는 소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 방법들은 난청인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의외로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잘 설명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TV 소리 청취를 위한 음향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두 가지의 문장과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문장입니다. 나는 고추가 들어간 음식은 맵지만 좋아한다. 냉장고가 고장나서 수리를 맡겼습니다. 나는 고추가 들어간 음식은 맵지만 좋아한다. 냉장고가 고장나서 수리를 맡겼습니다. 어떤 말소리가 더 잘 들리는지 차이를 느낄 수 있는지요? 이번에는 두 개의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음악이 더 듣기가 좋은지 차이를 느낄 수 있는지요? 난청의 유무를 떠나서 두 개의 문장과 음악에서 명료도와 음질에 있어서 차이를 느낄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음향기기의 큰 그리고 작은 스피커의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피커는 크기가 클수록 임피던스가 낮아지며 출력은 높아집니다. 또한 스피커의 크기가 클수록 공명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저주파수의 증폭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 이상의 스피커를 사용하는 경우는 입체 음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듯이 저주파수 대역의 증폭 또는 입체 음향은 난청인의 어음 인지와 음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장과 음악을 큰 그리고 작은 스피커를 통해 구현해 보았습니다. 먼저 두 개의 어음을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큰 스피커, 그 다음은 작은 스피커에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나는 고추가 들어간 음식은 맵지만 좋아한다. 냉장고가 고장나서 수리를 맡겼습니다. 나는 고추가 들어간 음식은 맵지만 좋아한다. 냉장고가 고장나서 수리를 맡겼습니다. 대부분 특히 난청이 있다면 두 번째 소리, 즉 작은 스피커의 말소리가 더 명료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작은 스피커의 경우 큰 스피커에 비해 고음이 강조되어 상대적으로 저주파수 대역의 음압이 낮게 나타나 어음 명료도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두 개의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처음에는 큰 스피커, 그 다음은 작은 스피커에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어떤 음악이 듣기에 더 좋은지요?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음악의 경우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효과적인 소리 청취를 위한 TV의 음향 조건은 저주파수보다는 고주파수를 강조하고 잔향을 줄이기 위해 작은 스피커 한 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가까이 두고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족 등과 함께 있을 때 혼자서 스마트폰을 본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렇다면 가족들의 양해를 구하여 TV 음향을 조절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TV는 음향 모드 설정에서 음향을 조절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퀄라이저 등에서 저음을 줄이는 대신 고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입체 음향 또는 스테레오 효과를 끄는 것이 TV의 어음을 청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악을 청취할 때 저음의 음량을 줄이고 입체 음향 기능을 끈다면 풍부한 음질을 제공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악 청취의 경우는 음향을 들어보면서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효과적인 TV 청취에 대한 요약입니다. 첫 번째,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난청인의 기본적인 어음 인지 능력 이상으로 TV를 청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청력 검사 또는 보청기 착용 후의 어음 인지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저주파수 대역의 이득은 낮은 것이 좋으며 고주파수의 이득이 낮아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음 강조, 잡음 감소 등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설거지를 멈추고 창문을 닫거나 가구 등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소음 및 잔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네 번째, TV 내에 음향 모드 설정에서 저음을 줄이는 대신 고음을 강조하고 입체 음향 또는 스테레오 효과는 끄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TV 소리를 잘 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효과적인 TV 청취를 위한 보청기의 조절 그리고 보청기 사용자의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신지요? 다음은 역경사형과 산형의 전기 음향, 이득 조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력 손실의 종류, 정도 및 형태가 같다 하더라도 난청인의 심리 음향, 해당 국가의 언어음 특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득이 모두 같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득 조절 방법은 역경사형과 산형의 청력 손실 모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이득은 실이 삽입 이득 또는 삽입 이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벨톤 보청기 적합 소프트웨어에서 조절하는 이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청력의 형태는 좌측이 역경사형, 우측이 산형의 청력도로 비슷하게 나타나는 기도와 골도의 청력에서 알 수 있듯이 모두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벨톤의 보청기 적합 소프트웨어에 역경사형과 산형의 청력을 입력했을 때 보청기 적합 공식 바파에서 추천하는 이득 곡선, 즉 REIG입니다. 좌측 역경사형의 이득은 저주파수 대역에서는 높게, 고주파수 대역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측 산형의 이득은 저주파수 대역에서는 높게, 2kHz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주파수 대역의 청력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저주파수 대역의 이득이 높을 때 음질과 어음 인지도가 나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측의 그림은 소리가 달팽이관으로 들어왔을 때 기저막의 움직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소리를 증폭하지 않았을 때 모음 등의 저주파수 대역의 소리가 들어오면 첨단부 쪽의 기저막을 움직이고 에너지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음 등의 고주파수 대역의 소리가 들어오면 기저부의 기저막을 움직이고 역시 에너지는 사라집니다. 다음은 보청기 등을 통해 소리를 증폭했을 때 모음 등의 저주파수 대역의 소리가 들어오면 첨단부 쪽의 기저막을 움직이고 증폭으로 인해 남은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정원창 쪽으로 진행합니다. 이때 자음 등의 고주파수 대역의 소리가 들어오면 기저부의 기저막을 움직여야 하지만 첨단부에서 남은 에너지가 이미 기저막을 움직이고 있으므로 자음의 청취를 방해합니다. 이를 상향차폐라고 하며 단어 인지도가 나빠지는 원인이 됩니다. 결국 저주파수 대역의 이득이 높으면 음질이 부드러워지거나 둔탁해지며 조용한 곳 또는 잡음이 있는 곳에서 어음의 인지도 또한 나빠집니다. 이러한 현상은 영어음과 비슷한 어음에 비해서 저주파수 대역의 에너지가 더 높게 나타나는 한국 어음의 경우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호주의 넬 연구소에서 개발한 보청기 적합 공식 넬-NL1과 2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경사형의 경우 많은 연구를 통해 완성한 넬-NL2는 초기 버전인 넬-NL1에 비해 저주파수의 이득은 낮아지고 정상에 가까운 고주파수의 이득은 증가하는 형태로 변화했습니다. 산형 역시 넬-NL1에 비해 넬-NL2에서 저주파수의 이득은 낮아지고 정상에 가까운 2kHz의 이득이 증가하여 조금은 평탄한 형태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개발한 한국형 보청기 적합 공식 해그-K V2.0에서도 역경사형과 산형의 경우 저주파수의 이득은 바파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형 보청기 적합 공식의 경우 고주파수에 대한 이득은 소프트웨어의 제작 문제로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역경사형과 산형 청력에 대한 이득 조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벨톤 보청기 적합 소프트웨어에 역경사형과 산형의 청력을 입력하고 벨톤의 보청기 적합 공식 바파를 선택하면 그림과 같은 이득 곡선이 나타납니다. 즉, 청력이 나쁜 저주파수 대역의 이득은 높게, 청력이 나쁜 고주파수 대역 및 2kHz의 이득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득 조절 방법은 첫 번째, 역경사형과 산형 모두 고주파수 대역의 이득을 저주파수 대역과 비슷하게 높여줍니다. 이 경우 난청이는 일반적인 소리가 조금 크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저주파수의 이득을 내려서 1에서 2kHz보다 낮게 그리고 경사지게 조절합니다. 세 번째, 보통 크기의 대화음을 제시하여 난청인이 느끼는 대화음의 크기를 확인한 후 전체 음량을 조절합니다. 네 번째, 난청인이 느끼는 음질을 확인하여 저주파수와 고주파수 대역의 이득을 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소리 전체 이득을 조절하여 음질, 잡음의 크기 등 난청인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언어 습득 후 난청이 발생한 경우는 작은 소리의 이득을 낮추는 것이 음질, 잡음의 크기 등에 있어서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조절 이후에 중요한 것은 보청기의 음질, 어음 인지도 등에 대해서 난청인의 반응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보청기 착용 효과의 측정,
보청기 적합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청기 착용 효과의 측정은 실이 측정이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측정기가 없는 경우는 REIG가 기능 이득과 이론적으로 같기 때문에 음장에서 보청기 착용 후 청력 역치 검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장 어음 검사는 물론 K-PHEP 등의 설문 평가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설문 평가에 대해서는 시간이 허락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경사형과 산형 청력의 이득 조절에 대한 요약입니다. 첫 번째, 청력이 좋은 고주파수 대역에도 이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청력이 나쁜 저주파수 대역의 이득은 1에서 2kHz에 비해 많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주파수 반응 곡선을 조절한 후 전체 음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작은 소리의 이득을 낮추어서 난청인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청기 착용 후 방음실에서의 기능 이득, 어음 인지도 검사, 실이 측정을 통한 보청기 착용 효과의 측정 또는 보청기 적합 확인을 통해서 이득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역경사형과 산형 청력의 이득 조절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부 내용은 이경원의 보청기 연구소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질문이 있으신지요?